지금 보니까 묶건들이 차례가 봐요. 맞죠? 아, 표현들이에요? 그럼 강의가 그럼 하나 안 올라간다. 표현들이 맞아요? 자요. 페이지요. 48쪽이요. 페이지 48이요. 표현들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대를 보시면요. 거기 보면 이제 표현대를 공통적 효과들이 쭉 나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125조하고, 그 다음에 126조하고, 129조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리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요. 유권 대리하고요. 여기 이제 무권 대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유권 대리는 먼저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없고, 그 다음에 뭐는 해야 돼? 현명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냐? 그래서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표현 대리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무권 대리인데 표현 대리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무권 대리 한번 보죠. 이렇게 무권 대리 보면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병이 있죠. 이 병은 선인 경우 뭐를 한다? 그것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원칙적으로 이제 무권 대리,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본인은요. 본인은 여기에서 추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요 135조 책임에 있어요. 135조 135조에 보면 본인 갑이죠. 이 본인 갑이 있고 여기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갑은 뭐란다? 본인 추인을 거절해야죠. 상대방은요 선이 플러스 무가 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리는요 대리권을 증명을 못 해야 되겠죠. 대리권을 증명을 하게 되면 유권 대리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요? 상대방의 선택이죠. 선택해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즉 추인이 아니고 추인을 거절했을 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책임을 지면은 대리인은 책임을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 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표현 대리는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하고 첫 번째 차이가 뭐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있냐 없냐. 그래서 표현 대리에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리인의 책임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인데 표현 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됐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표현 대리 주장을 누구만 할 수 있냐? 직접 상대방이죠. 이 직접 상대방은요. 상대방 병만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표현 대리 주장이요. 만약에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죠. 그냥 일반적으로 무권 대리 상태로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5조를 먼저 봐요. 125조요. 이 125조는 뭐냐면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표현 대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표견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볼견자죠.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이다 아니다 이런 결론이죠. 여기서 보면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고 표시죠 이렇게요. 우리가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수권행위를 얘기한단 말이죠. 수권행위는 뭐다? 이것은 의사표시를 얘기하죠. 그런데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는 뭐냐?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알린다 이 말이죠. 알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통지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냐?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준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죠. 여기 의사표시냐 그 다음에 준법률이냐 이건 물을 때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왜냐면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인데 대리권 수여 표시는 준법률행위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까지만 썼느냐 대리권 수여 표시까지 썼느냐 잘 달라지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표현 대리란 말이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는 말이에요. 무권대리.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일단 여기는 대리권을 수여의 말을 보면 마치 대리권을 수여한 듯한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요.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이걸 이해를 할 때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는데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했으면 무슨 대리가 돼요? 유권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수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된다. 이해됐죠 지금?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거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본인 갑이 있고요, 여기 상대방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대리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을이요, 본인이요, 본인이 이 상대방한테 그것을 알리죠. 표시를 하죠. 자기는 을한테 대리권 안 줬어. 그런데 마치요, 자기가 을한테 대리권을 준 것처럼 갑이 병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이 병은요, 병이 딱 을을 봤을 때는 누구처럼 보여? 갑의 대리인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러니까 병이 을을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것을 겉표자를 써가지고 겉으로 볼견자 보기에, 표견 또는 표현, 겉으로 나타나 보이게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표현대리, 표견대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그럼 봐봐. 지금 실제로 이거 보면 대리권 수여 표시죠. 이 수권행위니까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와 표현대리에서 대리는 임의 대리만 되고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요, 임의 대리만 되고 법정 대리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여기 수권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권행위인데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여했다고 알려주니까 상대방이 그걸 믿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상대방을 보호해야지 본인을 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보면 대리권을 수여한 듯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여했다고 표시했으니까 첫 번째 본인의 잘못이 있어요. 이것을 본인의 귀책 사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냥 무권대리는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권대리는요,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요? 본인은 낮잠 자고 있는데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갑이 대리인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그걸 처벌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표현대리는 본인이 잘못을 한 거예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무권대리인데 그냥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두 번째요, 본인이 잘못한 것을 표현대리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를 했다. 그럼 대리인이 만약에 위임장을 위조했다 하면 누가 잘못했죠? 대리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뭘 한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대리는 일단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상대방의 신뢰보호.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죠. 상대방이요, 이것을 정말로 우리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리권이 없는데 상대방은 갑 때문에 을이요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요,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대리를 성립했다 해서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표현대리는 오직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본인을 보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만 주장한다?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신뢰를 보호한다는 말이 뭐다? 이 상대방이 봤을 때 을이 대리인이라고 믿고 계약을 해야 되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니까요,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하면은 그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뢰보호는 이 대리인에게 갑을 위해서 대리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대리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죠.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대리 행위를 할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대리 행위를 할 때. 그런데 이 정당한 이유는 뭐냐? 나는 이 상대방은요, 을이 정말로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다른 말로 뭐를 표현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고 한다? 무과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었을 때 우리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 현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명이요. 그래서 현명을 해야 되죠. 현명. 그럼 현명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현명을 한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해야 돼. 다른 말로 뭐란다? 대리 행위의 표시, 다른 말로 대리 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명보다 나는 갑에 되는 을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속임을 써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럼 현명을 하지 않았죠?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표현대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5조인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요, 어디로 보시냐? 48페이지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 한번 봐봐요. 1번 대리권 수요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권 수요 수권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뭐다?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에 속하죠. 법률행위는 무엇을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요. 그 다음에 대리권 수권행위는요, 불요식이에요. 일정한 방식, 반드시 위임장을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예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해서 본인의 재산이 다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한다? 비출연행이다. 그러면 대리권을 수여했단 말은 무슨 대리를 얘기한다? 임의 대리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125조 표현 대리에서는 무엇이 안 되냐? 법정 대리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법정 대리요.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는 1번은 대리권 수여죠. 여기는 2번은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표시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뜻을 알려준다. 다른 말로 통지한다. 이것을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제3자죠. 여기 관념의 통지, 그 관념의 통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것을 가로 열고 닫고서 준 법률 행위이다. 준 법률 행위 이렇게요. 그것을 준 법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요, 다음 중에서 준 법률 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대리권 수여고,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러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 우리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법조문에 보면 계속 무슨 말이 나오냐? 법조문이요. 민법 법조문에 이제 우리가 표현대를 보면 상대방이란 말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우리가 표현대는 무권대리 일종이잖아요. 원래는 대리권이 있어야,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하면 상대방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표현대리는 일단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처럼 보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제3자라고 써. 그래서 125조, 126조, 129조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상대방을 제3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제3자는 직접 상대방, 을만 얘기하지 을로부터 이전받은 승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직 을이 아니고 누구죠? 저기서 병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회원 입회 계약을 체결하게 했거나 또는 대리권을 초단할 수 있는 자신의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이것을 우리 뭐란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 수여 표시다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가끔 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학원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뭐 실무 강의를 한다는 실무이잖아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한단 말이죠.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하면 다행인데 또 엉뚱한 말하고 가고 뭐 이상하게 하고 가면 학원 이미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실무 강의 한다고 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 모집해가지고 돈만 받고요. 먹튀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남양주 공중에서 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가 나가니까 학원에서 하는 걸 알지. 그것을요,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학원을 대관해가지고 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을요, 모집해가지고요, 돈 받고 먹튀했다. 그럼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은 학원이 책임지죠. 내가요, 직접 그 사람한테 당신 우리 학원에서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이걸 대리권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학원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수강생을 모집하게끔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학원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말한다. 마치 그 사람한테 뭔가의 권한을 준 듯한 그런 외관을 부여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게 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납세 번호증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는 보통 개인 사업자는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유치원과 같은 이렇게 재단법인 같은 법인 같은 유치원과 같은 법인에서는요. 납세 번호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겠다 해서 그건 공법행위자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요. 이제 그 위에 한번 봐봐요. 표현들의 공통적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첫 번째 본인의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2번에요. 상대방의 신뢰를 보여야 되고 3번은 뭘 한다? 현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맨 위에 보면 표현들의 공통적 효과에서 1번, 2번, 3번을 묶어. 1번, 2번, 3번. 왼쪽이죠. 왼쪽. 1번, 2번, 3번을 묶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기책 사유니까 대리인이 위임장을 유지했죠. 누가? 대리인이. 그러면 표현들과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인의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 2번은요.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의 신뢰 보호죠. 상대방이요. 그래서 누구만 보호한다?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하죠. 됐죠? 그래서 본인은 뭐를 해야 돼요? 본인은 뭐 해야 돼? 추인을 해야 돼. 그래서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의 신뢰 보호는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이 이유는 언제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진다. 대리 행위 시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현명이죠. 현명 뭐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나는 갑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건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인이 대리인한테요. 그 등기 좀 하고 오라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대리인이요. 등기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했어. 자기 앞으로 대리인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과 계약을 해. 그러면요 봐봐요. 내 을 앞으로 지금 뭐죠?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과 계약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을 이렇게 하겠어요? 을 이렇게 하죠. 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등기 원인 사실을 조작해서 대리인이 자신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은 무엇을 할 수 없다? 현명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현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4번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그럼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완전히 책임을 져. 그러니까 상대방은 책임을 질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과실이 생기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과실상계란 말을 쓴단 말이죠. 과실상계. 이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실상계요. 과실을 뭐다? 퉁친다 이 말이잖아요. 이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불법행위에서 우리가 이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 서로가 잘못 있는 것은 퉁치는 거예요. 상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것은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불법행위도 아니고 이건 뭐다? 표현대리잖아요.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설령 상대방이요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기억이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누구하고 누가 관계냐?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관계. 여기서 대리권이 있느냐? 대리권이 있다? 있다 그러면 유권대리고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무권대리 아니면 표현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무권대리가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 없고요. 표현대리가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권대리냐 무권대리냐 표현대리냐는 것은 대리권이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예요. 너 대리권 있어? 유권대리. 대리권 없어? 무권대리. 이런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요 다른 것을 절대 표현 단순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 보면요, 여기서 이제 본인 갑이죠. 본인 갑이고 상대방이고요. 여기 대리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한테 책임지냐 이 말이죠.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느냐,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느냐. 유권 대리는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라는 것은 상대방과 관계에서 누가 책임의 주체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권 대리면 당연히 본인이요 상대방한테,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한테. 그러니까요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본인에게 모든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요, 봐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책임이라고 해서 이걸 말하다 이것을 대리 효과라고 그래요. 대리 효과. 다른 말로 법률 효과요. 이 대리 효과는 본인하고 상대방 간의 관계라면, 여기는요 대리권은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를 대리권이라고 하고, 본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를 대리 효과, 누가 상대방한테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지죠? 본인에게 본인이요. 무권 대리인데요 이것을 추인을 해. 추인하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요. 본인.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져요? 표현 대리도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 봐봐,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가 있죠. 그냥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럼 유권 대리하고 구별되는 거란 말이죠. 아까 말했죠.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가 죽었다 깨나도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유권 대리요. 유권 대리는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법률 효과요. 법률 효과가 뭐란다? 귀속하죠. 유권 대리는. 그런데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에게, 표현 대리도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지, 법률 효과가. 무권 대리를 추인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표현 대리가 본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즉 유권 대리도 본인이 책임지죠.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하는 것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거나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이냐 무권이냐 표현이냐 하는 것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대리권이 있다 유권 대리, 없다 무권 대리이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한다고 해서 모두 다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원래 무권 대리는 뭐죠?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럼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죠. 본인은 책임지지 않죠.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 법률 효과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지, 너의 행위가 오늘부터 유권 대리다 이건 아니라고. 여전히 그 사람의 행위는 무슨 행위다? 무권 대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로 인한 효과, 원래는 누가 그걸 책임져야 되죠?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무권 대리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짊어지겠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은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표현 대리가 성립해도 유권 대리와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너는 유권 대리다 이 말 속에, 너는 유권 대리다 이 말 속에 너는 표현 대리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 너는 표현 대리다 그 말은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고, 너는 유권 대리다 이 말은 대리권이 있다는 말인데, 너는 유권 대리다 이 말 속에 너는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5번요 기억,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죠. 뭐가 발생한다? 효과, 대리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유권 대리라는 주장 속에 표현 대리란 말이 포함돼서 안 돼서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 그래서 1번, 2번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표현 대리를 주장 않고 직접 무권 대리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 이런 봐봐요. 이런 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기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인데,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는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지지 않죠. 표현 대리는요 무권 대리이지만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뭐를 먼저 주장해야 돼? 표현 대리를 먼저 주장하고 표현 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권 대리를 주장해야지. 둘 다 똑같다 해가지고 보니까요 본인은요 좀 불쌍한데요, 보니까 무권 대리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권 대리인한테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니으라고 미우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표현 대리는 효력 요건에 있잖아요.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법률 관계에서 두 사람이요 통정허위 표시를 했어.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면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표현 대리만 유효가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우리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무효가 되면은 무효가 됐죠? 그러면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부가 무효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 부정약정에서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무효죠.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재건축 조합은 재산의 소유 형태가 총유란 말이죠. 총유는 자신의 지분이 없어. 지분, 자기 몫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재산이라든가 종중 재산이라든가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 결의를 해서 처분해야 되는데 결의 없이 처분하면은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가 됐다고 하는 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교회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무효이므로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바로 밑에 봐. 바로 밑에 49페이지요. 성립 요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다 똑같으니까 다른 것은 위에서 지금 설명했던 거 다 똑같아요. 1번 대리인이 위임장을 유지해서 대리인을 한 경우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번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기억 한번 봐봐. 기억 밑에요 3번의 기억이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등기 원인 사실을 조작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어떻게요? 줄과 대리인 앞으로 이전. 대리인이요 등기를 맨 끝에 등기를 거기만 적으면 되죠. 첫 번째로 끝에 등기를 대리인 앞으로 이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현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대리행위의 표시가 X라고 되어 있죠. 대리행위의 표시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현명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밑에 줄면 끝에 표현 대리 이론을 적용시킬 여지가 없다. 알겠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은요 속임수를 써서 이렇게 됐죠. 줄고요 대리행위의 표시 거기만. 여기 보면 대리행위의 표시를 뭐라고 하죠?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을 하지 않았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더 이상 보면 안 돼. 그래서 맨 끝에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왜요? 이미 뭐가 없어요? 현명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교회 대표자라고 되어 있나요? 교회 대표자, 종중 대표자, 조합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표현 대리가 성립시킬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표현 대리 효과는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줄고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뭐죠? 유권 대리와 같은 효과 이 말이죠. 유권 대리와 같은 효과가 뭐죠?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소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이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바로 옆에 줄고 과실 상계의 법리 줄었어요.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다. 3번은요 표현 대리가 성립됐다 해서 무권 대리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더 줄고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제3자는 뭐냐?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줄고 직접 상대방만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표현 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한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한다. 그 다음에 125조로 봐봐. 125조 표현 대리는 1번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한 표현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이라는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거기를 가로묶고 기본적인 법률 관계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죠? 대리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이죠. 표현 대리인이죠. 본인하고 표현 대리인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있으면 뭐가 돼요? 유권대리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그 말은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관계없이 이렇게. 자, 이번은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아까 우리 표시 얘기했죠? 관념의 통지 이퀄 준 법률 행위이다. 이렇게 준 법률 행위. 그 다음 우리가 대리권 수여는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그거 보죠. 첫 번째요.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해온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줄거요.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바로 밑에 입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했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사회통념상 그 다음에 줄고요.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했다. 이런 경우를 말한다. 대리권 수여다 이런 말이죠. 이 기억하고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뒤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대리인의 외양은 겉모습이죠. 대리인의 모습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방임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보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대리권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니을은요. 단지 세무회계상 필요로 자신의 납세 번호증을 이용한다. 납세 번호증 대리권 수여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요. 우리는 뭐라 했죠?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정당한 이유를 우리가요 125조 표현대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선이 무과시란 말로 표현을 해. 즉 여기서 보는 선이 상대방은 줄고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이 선이 무과실을 가로묻고 이퀄 해가지고 이퀄 이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 이렇게요. 그다음 두 번째 좀 끝에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누구라면 본인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번 봐봐요. 법정 대리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 자 27번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는데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가 그랬죠? 복대리권요. 뭐다? 본인은 뭐밖에 없어. 5번에 본인은 오직 일반의 사망밖에 없고 알겠죠? 사망. 그 다음에 뭐죠? 본인은 파산이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밖에 없다. 사망.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성렬구경 개시 틀렸어. 이거 성렬구경 개시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것은 대리인밖에 없어. 대리인. 4번의 대리인.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시 강의 노트 48페이지 맨 위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뭐냐면 지금 여기 쭉 봤죠? 이것이 이제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보는 거예요. 표현 대리요. 그래서 좀 약간요.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뭘 보냐? 126조를 보면 좀 더 쉬워요. 126조. 126조는 뭐냐? 권한을 넘은이에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에요.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자, 여기 봐봐요. 표현들은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 대리 일종이죠. 그럼 이 권한은 뭐죠? 권한은 뭐다? 이것은 무슨 권한이다? 대리 권한이다. 이런 말이죠. 대리 권한. 알겠죠? 넘은이죠. 넘은. 알겠죠? 넘은 것이 뭐다? 무권 대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표현대리는 무조건 대리권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대리권이 있잖아요. 대리권이요. 그럼 126조는 유권 대리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유권 대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대리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대리권을 뭐 하는 거? 넘는 것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대리권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넘는 것은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갑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갑이 을한테요. 돈을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줘. 1억.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기본 대리권 이렇게요. 이걸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대리권을 줬으니까 이건 지금 무슨 대리하고 똑같죠? 유권 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을이 병하고 만나서 정말로 1억을 빌려. 그러면 이 1억하고 이 1억이 똑같죠?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의 범위 내죠. 범위 내. 대리권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지는 거잖아. 본인이 지는 거죠. 그런데 이 대리인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을 했는데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또는요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죠.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의 뭐라 한다? 남용이다 이렇게.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용. 대리권의 남용. 알겠죠? 그래서 이걸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본인이.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이 있죠. 그럼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리권 남용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1억을 빌리면 그냥 그것은 유권 대리가 돼요. 유권 대리.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많은 거 넘는 것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1억을 빌려오라고 했더니 이 인간이 가서 4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 4억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1억이 들어있죠. 이 1억을 뭐한다? 기본 대리권이다. 그냥 기본은 당연히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2억을 3억을 더 늘어났죠. 이 3억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무권 대리고. 이 무권 대리고 여기서 말하는 120조는 여기 이 3억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 대리 일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권 대리는 어떻게 됐어요?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추인하면 누가 이 무권 대리 누가 책임져?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죠. 무효니까.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져? 표현 대리가 성립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죠. 표현 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여기 지금 무슨 대리라고 그랬죠? 무슨 대리? 무권 대리다. 여기 돼 있죠? 무권 대리. 그럼 여기요 이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려면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방금 전에 뭘 배웠냐? 우리는 정당한 이유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그럼 정당한 이유는 뭐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차이점은 두 가지란 말이죠. 본인의 기책사유, 상대방의 신뢰보호다. 공통적인 것은 뭐죠? 현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 얘기하면 나중에 시험 칠 때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서 표현 들어가는 성질 맞는 거 들어갔으면 그래가지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의 대리나 칭하고 그 칭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요 그것을 뭐 신뢰했고 그 신뢰는 정당한 이유 쭉 쓰면은요 그걸 몇 줄이나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 그냥 뭐라냐면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그냥 정당한 이유 2번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대리로 바뀐다? 표현 대리. 이 정당한 이유를 달리 뭐라고 표현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고 이게 무과실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이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 시 대리 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아시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 표현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 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다 표현 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 차이는 뭐냐면 한 끗 차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한 끗 차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126조 보면 딱 봐봐요. 표현 대리가 성립해봐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여기 1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4억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어떻게 돼? 4억 중에서 1억 원은 기본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여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나머지 3억은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100%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표현 대리하고 과실상이라는 것은
불법 행위와 채무 불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과실상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권한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를 알려면 그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기본 대리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권한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냐고. 판례가 뭐라겠다. 인감 도장만 주거나 인감 증명서만 주면은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본다, 주지 않은 것으로 본다,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감 도장만 주거나 인감 증명서만 주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인감 도장을 주면서 인감 증명서를 주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때는 대리권 수요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냥 인감 도장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뭘 부탁하면서 인감 도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첫 번째 뭐다? 동업계약을 체결하러 가면서, 동업계약. 두 번째는요,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러 가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 도장을 주죠. 그냥 도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뭔가 연관이 돼가지고 도장을 줬죠. 그랬을 때는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을 처분해달라고, 매매를 해달라고 할 때 대리권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먼저 뭐죠? 위임장. 두 번째 뭐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 권리증, 이런 것을 주죠. 이런 것들을 다 대리인한테 줬다, 이 말은 대리인한테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126조에서 뭐냐면 먼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표현 대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기본 대리권 뭐냐? 등기요. 갑이 을한테요, 등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등기, 우리 집 좀 등기 좀 해줄래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그 대리인이요, 그 집을 갖다가 자기가 봐봐요, 본인이 나한테요 자기 집 좀 등기해달라고 등기 서류 줬어. 내가 대리인이죠. 그런데 나는요 병한테 돈 빌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을 갚으라고 막 쪼이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럼 돈을 못 갖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친구가 나한테요 자기네 집 좀 팔아달라고, 알겠죠? 또는요 자기가 팔아놓은 거 등기 좀 해달라고 부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기 원인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돼? 그것을 갖다가요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렸죠? 돈 빌린 것을 집으로 대신 돈을 갚아버려. 그것을 말한다. 돈을 빌렸으면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집으로 돈을 갚는 거죠. 그것을 대신 뭐로써? 물건으로 변제했다. 대물 변제라고 얘기를 해. 등기를 하고 했더니 가서 인간이 대물 변제를 하고 왔더라, 이런 말이죠. 대물 변제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뭐로 바뀌죠? 등기가 뭐로 바뀌어? 대물 변제로 바뀌었죠. 그러면 갖다 이게 기본 대리권이고 이게 표현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등기를 뭐란다? 공법상의 행위라고요. 표현대리를 뭐란다? 사법상의 법률행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하고 표현대리는 이 종류가요 똑같다, 틀리다? 틀리죠. 그래서 이것은 종류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을 이종 별개,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그래서 그 위에 한번 봐봐요. 그 위에 보면 48배 맨 위에요.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오른쪽 봐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26조 표현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예요. 밑에 한번 봐봐요. 밑에 기본 대리권이 없죠. 그럼 뭐가 없어요? 표현 대리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감 도장만 줬거나 인감 증명서만 주면은 기본 대리권이 없죠. 표현 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것들은요 다 기본 대리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요, 위임이나 또는 위임장을 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인감도장을 주면서 뭔가를 지금 맡겼죠. 인감도장을 주면서 동업계약에 체결하거나 회사의 업무 처리나 그 다음에 좀 금전의 차용이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도장을 맡겼죠. 그럼 뭐가 된다? 기본 대리권. 뭐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집을 팔아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3번처럼 인감하고 인감증명서하고 등기 권리증하고 그다음 위임장하고 이런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집을 팔아달라는 기본 대리권을 준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은요 등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공법이죠. 대물 변제를 했어. 변제는 민법에 의해서 돈을 갚죠. 사법이죠.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은 공법인데 월권 대리는 사법이죠. 그럼 동종이다 아니면 다르죠. 동종이 아니어도 된다.
같이 공법이고 같이 사법이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죠. 하나는 공법이고 하나는 사법이다. 그럼 이걸 뭐란다? 이종이죠. 이종. 서로가 다르죠. 별개죠. 괜찮다 이 말이죠. 반드시 똑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동종일 필요가 없고 비슷할 필요도 없다.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시험에 이게 가장 잘 나와. 몇 번이요? 5번이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6번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나와 있어요? 이런 거기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부부 사이에서 의식주에 관한 거, 의식주. 그것을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그래. 그것은 뭐죠? 법정 대리권의 일종인데요. 만약에요, 아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뭐죠? 조금 아파트 한 대 같은 마트 있잖아요. 그 마트 가가지고 쌀을 한 포대 가져왔단 말이죠. 그럼 아내가 돈을 갚아야 되죠. 아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누가 돈을 갚는다? 남편이 갚아야 된다. 남편은 일상가사에 대해서, 뭐죠?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또는요,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 샀는데 돈 안 갚죠.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 샀단 말이죠. 그걸 돈을 갚지 않으면 누가 대신 갚아야 돼요? 아내가 대신 갚아야 되죠. 아내는 남편의 법정 대리인이다 이런 뜻이죠. 일상가사 대리권. 즉 의식주에 관한 것, 다른 것은 안 돼. 의식주에 관한 것만, 알겠죠? 그것을 법정 대리권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125조 표현 대리에서는 125조 표현 대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임의 대리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126조하고 129조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일상가사 대리권은 무슨 대리권의 일종이다? 법정 대리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밑에 봐봐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죠. 여기 한번 봐봐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죠. 그럼 여기 뭐라고 그랬죠?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라고 그랬죠? 무권 대리 일종이죠. 그럼 무권 대리가 돼야죠. 무권 대리. 그럼 무권 대리가 됐는지 보세요. 여기 대리권이 옛날에 있었네. 과거에. 지금은 소멸했네. 소멸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네.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했죠. 그러니까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네. 무권 대리인데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려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그 정당한 사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시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한 것을 모르고 이 말이죠. 모르고. 그래서 이걸 뭐죠? 여기 봐요. 여기 지금 갑이죠. 갑이 17살짜리예요. 여기서 병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병하고 계약하지 않고 여기 자기 엄마요. 엄마요. 모친이에요. 알겠죠? 자 봐봐요. 대리권이 있죠. 언제 17살 때. 17살 때 엄마가 대리인이죠. 근데 얘가요 성년인데 19살이죠. 19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졌죠. 그러고 나서 갑이요 20살 때가 20살 때 소멸하고 난 후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이 말 아니에요? 알았죠? 무권 대리인데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시. 무슨 말이냐? 이 병은요, 이 의리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전에 의리요, 예전에 대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병은 지금도 의리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을 보호한다.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 그러니까 여기 대리인도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엄마는 무슨 대리죠? 법정 대리죠. 법정 대리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봐봐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돼. 이걸 그럼 봐 여기 갑이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건 지금 줬는데 대리권이 없어졌어. 그런 상태에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해. 1번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권이 없어졌어. 그래서 의리형 이걸 정한테 넘겨. 정하고 의리와 병하고 계약을 해. 2번 이렇게. 자 그럼 봐봐.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 소멸했는데 그럼 무권 대리 일종이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계약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게 하거나 두 개예요. 대리권 소멸 후 직접 대리인이 계약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한테 계약을 하도록 하거나 두 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이렇게. 자 거기 이제 여기 보면 129조 강의 노트 한번 봐봐요. 48페이지.
2번요. 과거에 어떤 대리권도 없었다. 과거에 어떤 대리권도 없었다. 126조 월권 대리 X, 129조 멸권 대리. 멸권이 뭐죠? 대리권 소멸 표현들이 안 돼. 됐죠? 그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한 후 대리행위를 한다. 그 다음에 그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는다. 넘어. 그럼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밑에요. 49페이지, 많이 했죠? 그 다음 장 봐봐요. 50페이지 한번 봐봐요. 지금 50페이지 봤어요? 봤어? 자, 126조 봐봐. 맨 위에요. 우리가 이거 봐봐. 126조는 어떤 표현들이죠? 126조는 현재 무슨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26조 봐봐. 1번의 두 번째 줄이요. 현재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 그래 됐죠?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126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2번 봐봐요. 민법 129조에 의해서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은 동그라미 넘는 대리행위 넘는 129조가 권한을 넘는 그러면 다시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 이게 뭐죠? 이게 이런 봐봐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이 복대리인 선임하죠. 그러면 임의대리인이 자기 멋대로 복대리인 선임하죠. 그럼 그것은 무권대리가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권한 밖에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4번은 보세요.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이죠. 표현 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 변제, 등기 신청 줄 것이고 대물 변제 줄 거요. 이것을 우리 뭔다?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4번하고 5번은 묶어. 5번은 뭐죠? 5번은 기본 대리권과 표현 대리는 줄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4번, 5번은 묶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은요. 6번은 보면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줄고요. 투자 상담이라는 것은 이쪽에다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이 말이죠. 투자 상담 됐죠? 두 번째 줄이요. 사실행위에 불과해. 사실행위. 투자 상담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니까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고요. 7번은요. 인감증명서만 교부 줄고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다. 왜요? 인감증명서만 주면 기본 대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번은요. 사자요. 사자는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이요. 가서 내가요 이랬단 말이죠. 야, 갑한테 가서 내 집 살 생각 있는지 한번 알아봐 줄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가서 무릎만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자가 을한테 가가지고 뭐란다? 내가 갑의 집 너한테 넘겨줄 수 있는데 혹시 너 살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이 사자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누구인 것처럼 보이죠?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죠? 원래는 대리인이 아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자는 원래 대리인이 아닌데 두 번째 줄 상대방이 그를 대리인으로 믿었고 믿음에 있어서 무슨 말이 있어?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대리가 성립해? 표현 대리 이렇게. 그래서 본인의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9번은 봐봐. 갑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 동그라미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말이죠. 넘겨받은 을이요. 자신을 갑으로 하여 가장하여 병에게 아파트를 임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볼 필요 없어. 지금 뭐가 중간에 지금 무슨 말이 나왔어? 위임이란 말 나왔죠. 위임 동그라미. 그것을 뭐다? 위임 또는 위임장을 주면 뭐가 발생한다? 대리권 발생해. 무슨 대리권? 임의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 그래서 임의 대리와는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10번은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요. 이런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의 일종이죠. 이것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을 봐봐요. 11번 봐봐요. 맨 끝에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왜 이 말을 쓰냐? 125조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12번은요. 정당한 이유라고 돼 있어요. 정당한 이유 줄고요.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두 번째 줄이요. 객관적으로 관찰해. 객관적으로. 알겠죠? 거기만 보면 돼요. 자, 129조를 봐봐요. 그럼 129조가 뭐예요? 대리권 소멸후죠. 그럼 대리권 소멸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대리권 소멸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소멸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야 돼? 대리권이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었던 경우, 전혀 옛날부터 대리권이 없었어. 그러면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소멸할 일도 있다 없다? 없죠.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 1번, 2번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가운데 줄고 선이 이고 무과실. 선이 이고 무과실은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정당한 사유라고. 정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면 뭐가 생긴다? 그래서 책임을 뭐죠? 누가 책임져? 표현들과 보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선의가 되면은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누구라고? 악이라고 증명을 해야죠. 악이라고. 그 다음에 5번은요. 대리권 소멸로 대리인이 직접 대리인하거나 직접 딱 끊어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 두 가지를 말한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다 적용된다. 옆줄 긋고서 125조 표현대리에는 125조 표현대리에는 법정대리 적용 X, 법정대리가 적용되지 않아. 그런데 126조 권한을 넘는 것하고 129조 권한 뭐죠? 대리권 소멸 표현대리는 뭐가 인정된다? 뭐가 인정? 법정 대리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28번 한번 봐봐. 문제 28번 뭐라고 되어 있죠? 옳지 않은 것은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유권대리,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지 않다. 2번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 아까 말했죠. 통정의 표시로 무효가 된다.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강행법규에 위반 줄고 그것을 투자, 수익, 보장약정 이렇게 써. 투자, 수익, 보장약정 이렇게. 그 다음에요. 3번은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해서 무권대리의 성질이 줄고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됐죠? 4번은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줄고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은 사자죠. 사자는 원래 대리인은 아니지만 상대방이요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답 4번이죠 29번 한번 봐봐요.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 임의 대리권 봐봐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렬후견 개시 심판. 그 다음에 숙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숙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옆에다 써. 숙권행위의 철회, 숙권행위의 철회. 그런데 뭐는 안 된다? 한정 후견 개시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된다? 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그래야 된다. 한정 후견 개시 그러면 안 돼.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한 장 더 넘겨봐요.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오냐? 52페이지 무효 취소 해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나요? 나와요?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